기부하겠다고! 거지 주제에 그 입 닫고 꺼져요! 최영진 총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총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3시, 평소 같으면 조용해야 할 총장실이 갑작스럽게 소란스러워졌죠. 허름한 회색 자켓에 낡은 검정 바지를 입은 85세의 노인 이만수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총장님, 제가 이 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이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총장의 표정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죠. 사실 이 모든 일은 1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이만수는 천천히 대학 정문을 지나 행정동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60년 전 자신이 졸업했던 이 캠퍼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낡은 건물들은 모두 현대적인 고층 건물로 바뀌어 있었고 잘 가꿔진 잔디밭과 분수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어르신,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정문을 지키던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혼자 캠퍼스를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던 거죠. 행정실에 좀 가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기부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경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이 기부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럼 행정동 2층 행정실로 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수는 정중히 인사하고 천천히 행정동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정동에 도착한 이만수는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갔죠.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를 찾기보다는 그냥 걸어 올라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2층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창구에 앉아있던 박소연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박소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만수를 보는 눈빛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죠. 안녕하세요. 기부에 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만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박소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또 이런 분이 오셨구나. 가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돈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기부하겠다고 헛소리를 하는 경우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의 기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소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장학재단이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장학재단이요? 그게 얼마나 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몇백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연은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몇백억이라고? 이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몇백억을 기부하겠다고요?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큰 기부는 총장님께서 직접 상담하셔야 해서요. 박소연은 일단 총장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영진 총장은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몇백억 기부라는 말에 관심을 보였죠. 그럼 일단 올려보내. 물론 최영진도 이 할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만나보기로 했죠. 총장님께서 만나보신다고 하시네요. 3층 총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이만수는 다시 한 층을 더 올라갔습니다. 총장실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총장실에 들어선 이만수를 본 최영진의 첫인상은 실망이었습니다. 정말로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서 있었으니까요. 50대 후반의 최영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이 대학에 부임한 지 10년, 총장이 된 지는 5년이 되었죠. 그는 무엇보다 학교의 격을 중시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도 좋아했고 재벌이나 유명 인사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겼죠. 앉으세요. 최영진은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기부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로 말이죠? 이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60년 전에 졸업했죠. 최영진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60년 전이면 이 학교가 아직 제대로 된 시설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가난해서 학비도 제대로 못 냈었고요.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옛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학교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영진은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죠.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 모교에 보답을 하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얼마나 기부하시려고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규모는요? 1,000억 정도는, 아니,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영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은 이 초라한 노인이 1,000억을 기부하겠다고? 이건 완전히 헛소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죠. 최영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1,000억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의 기색이 섞여 있었죠. 이만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잠깐만요. 최영진이 손을 들어 이만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저한테 장난하시는 건 아니죠?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니, 보세요. 지금 할아버지 차림새가 어떤지 거울 좀 보셨어요? 최영진은 이제 대놓고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죠. 1,000억을 기부하겠다는 분이 이런 옷을 입고 오신다고요? 이만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죠. 옷차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대학에 기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최영진은 자신의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재벌 총수들과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전시되어 있었죠. 저분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최영진의 말투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들고 있었죠. 제가 정말로 이 학교 졸업생이고 미국에서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요? 하하. 최영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회사 이름이 뭔가요? 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가요? 이만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의 회사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의료기기 회사였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입니다. 역시 그렇겠죠. 최영진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학은 이미 충분한 기부를 받고 있어요. 그는 벽에 걸린 대형 기부자 명단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시면 모두 알만한 분들이죠. 재벌 회장님들, 유명 정치인들, 법조계 거물들. 이만수는 그 명단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쟁쟁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우리는 그런 분들과 함께 대학의 품격을 높여가고 있어요. 최영진의 말에는 명백한 차별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분이 오셔서 1,000억을 기부하겠다고 하시면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믿기 어려워요.
이만수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지는 않았죠. 그럼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증명이요? 하하. 최영진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은행 잔고라도 보여주시겠어요? 아니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도? 이만수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그런 증명 자료들이 얼마든지 있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아니면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서라도 있으시나요? 최영진의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이제 노골적으로 쫓아내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잠깐만요. 제가 정말로. 할아버지. 최영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스우시나요? 1,000억을 기부하겠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만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60년 전 가난한 학생이었을 때도 이런 대우는 받지 않았었는데, 저는 정말로 이 학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요? 그럼 진짜 돈이 있으시면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오세요. 최영진은 이제 완전히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대동하시고 회계사도 데리고 오시고 그래야 우리도 믿을 수 있죠. 이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진짜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최영진의 말에는 하지만 가짜라는 걸 우리 다 안다는 뜻이 숨어 있었죠. 이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최영진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총장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60년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리지 않았어요? 거지 주제에 기부 타령하지 말고 얼른 나가라고요. 최영진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대학에 이런 식으로 와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시간 낭비가 심한지 아세요? 이만수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필요 없다고요? 할아버지, 현실을 좀 보세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1,000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최영진은 내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비실이요? 총장실로 좀 올라와 주세요. 손님을 좀 모셔다 드려야겠어요. 이만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습니다. 총장님, 정말로 저는 이 학교 졸업생이고.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최영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경비가 오기 전에. 이만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죠. 그때 경비원 김 반장이 총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총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이분을 밖으로 모셔다 드려주세요. 김 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만수를 보니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함께 나가시죠. 김 반장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총장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만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이만수의 뒷모습을 본 김 반장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반장은 이 대학에서 20년간 경비 일을 해왔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 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괜찮습니다. 저도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네요. 김 반장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만수는 김 반장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죠.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이만수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서였죠. 그때 마침 2층 복도에서 나오던 정유진이 이들을 보았습니다. 28살의 정유진은 사회복지학과 조교로 일하고 있었죠. 복도에서 들려오던 고성 때문에 밖으로 나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정유진이 다가왔습니다. 김 반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총장님께서 이분을 모셔다 드리라고 하셔서요. 정유진은 이만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왜 쫓겨나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정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이런 따뜻한 말을 듣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죠.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정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이만수는 감동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완전히 상처받았는데 이 젊은 여성이 보여주는 따뜻함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만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오셨었나요? 정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부를 하려고 왔었습니다. 기부요? 정유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부를 하러 온 분을 왜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요? 할아버지, 혹시 이 학교와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60년 전에 이곳에서 졸업했습니다. 정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회 졸업생이라고요? 그럼 이 학교의 역사와 함께 해온 분이네요. 와, 정말요? 그럼 1회 졸업생이시네요. 이만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 건물도 없었어요. 모든 게 초라했죠. 정유진은 이만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하셨어요. 가난한 저 같은 학생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추억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이 학교에 보답하고 싶었는데. 김 반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빨리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유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 반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1,000억을 기부하겠다고 하셨는데. 1,000억이요? 정유진이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총장님이 믿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김 반장은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진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죠. 총장이 이 할아버지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기부하실 생각이셨나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유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의 조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런 상황이 부끄러웠죠.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만수는 정유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때 위층에서 박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씨,
거기 뭐 하세요? 업무 시간인데. 박소연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만수를 보자 비웃음을 지었죠. 아, 그 할아버지 아직 여기 계셨네요. 박소연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연기하시네요. 1,000억 기부라니. 정유진이 박소연을 말렸습니다. 소연 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돼? 이 할아버지가 1,000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요즘 별별 사람들이 다 와서 헛소리를 해. 박소연은 이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지 분장까지 해서 장난치러 온 거 아니야? 이만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모욕이었죠. 언니, 그 말씀은 너무 심하세요. 정유진이 화를 냈습니다.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심해? 박소연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만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유진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박소연이 말렸죠. 그만둬. 저런 사람한테 왜 신경 써? 하지만 정유진은 박소연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만수를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이만수는 정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나마 견딜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우리 학교가 이런 곳이 아닌데. 아니에요. 이런 취급. 익숙하긴 해요. 이만수의 마지막 말이 정유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만수는 대학 정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60년 전 가난한 청년이 희망을 품고 다녔던 이 캠퍼스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 정유진이 몰래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할아버지의 상처받은 표정, 이런 취급, 익숙하긴 해요라는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학 익명 게시판에 접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고발합니다. 정유진은 신중하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했죠. 80대 노인분이 기부를 하러 오셨는데 총장과 행정실 직원이 외모를 보고 무시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도 함께 올렸습니다. 박소연이 거지 분장까지 해서 장난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선명하게 들렸죠.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익명 게시판의 글이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거든요. 진짜야? 총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음성 파일 들어봤어? 완전 충격적인데. 기부하러 온 할아버지를 거지라고 했다며? 학생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죠. 그런데 진짜 그 할아버지가 기부할 돈이 있었을까? 1,000억이라고?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옷차림이 그랬다면 오해할 만도 하지. 오전 10시 최영진 총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학 본부 브리핑룸에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최영진은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학은 모든 기부자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었습니다. 다만 어제 오신 분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영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죠. 1,0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아무런 증빙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을 요청했는데 협조해 주시지 않더군요.
최영진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도 사기나 허위 기부 사례들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총장님, 그런데 거지주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최영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전달 과정에서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음성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행정실 직원의 개인적인 발언이었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최영진은 책임을 박소연에게 떠넘겼습니다. 물론 직원 교육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소연은 최영진에게 불려갔습니다. 소연 씨, 이 일이 너무 커졌어요. 최영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장님.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박소연도 당황하고 있었죠. 자신이 한 말이 녹음되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영진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잊혀질 일이야.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돈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딩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기기 회사인 바이오메드 글로벌의 이사회 회의실이었죠. 이만수는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고급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금태 안경을 쓴 채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한국장학재단 설립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이사 이현석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40대 중반의 이현석은 이만수의 오랜 동료였죠. 예정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수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모교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던 거죠. 현석 씨, 기부 대상을 바꿔야겠습니다. 바꾸신다고요? 왜요? 이현석이 놀랐습니다. 이만수 회장은 평소 모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거든요. 어제 직접 가보니 실망스러웠어요. 이만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현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으로 기부처를 정하려고 합니다. 회장님, 정말 화가 나네요. 어떻게 그런 대우를. 이현석도 분노했습니다. 이만수 회장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어느 대학으로 하시겠습니까? 동문대학교는 어때요? 거기도 좋은 학교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현석은 즉시 동문대학교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메드 글로벌 재단 이사 이현석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동문대 측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시나요? 1,000억 원 규모입니다. 네, 1,000억 원이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만수 회장님께서 직접 기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만수 회장님? 혹시 바이오메드 글로벌에? 네, 맞습니다. 동문대 측에서는 즉시 최고급 VIP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총장이 직접 나와서 환영하겠다고 했죠. 이틀 후 동문대학교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언론들도 대거 몰려들었죠. 바이오메드 글로벌 이만수 회장, 동문대에 1,000억 원 기부, 의료기기 업계 거물, 모교 아닌 동문대 택한 이유는 역사상 최대 규모 개인 기부, 장학재단 설립. 뉴스가 나가자 이만수의 이름이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프로필이 상세히 보도되었죠. 이만수 회장은 올해 85세로 60년 전 한국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미국에 건너가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오메드 글로벌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입니다. 이 뉴스를 본 정유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쫓겨난 그 할아버지가 이런 거물이었다니. 정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이만수 회장의 사진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죠. 분명히 이틀 전에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유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이만수 회장의 개인 재산은 약 5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번 1,000억 원 기부는 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5조 원이라고요? 정유진은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특히 이만수 회장은 한국대학교 1회 졸업생 출신으로 원래 모교에 기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정유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학교에 기부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동문대로 바뀐 걸까요? 정유진은 급히 익명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올린 글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죠. 헐, 진짜 그 할아버지가 이만수 회장이었어? 완전 대박. 5조 원짜리를 거지라고 했다고? 총장 완전 망했다. 키읔키읔키읔. 이제 우리 학교 이미지 어떻게 하냐? 진짜 창피해 죽겠다. 댓글들은 분노와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그 할아버지가 이만수 회장 맞나? 증거가 있어? 혹시 동명이인 아니야? 정유진은 자신이 찍어둔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뒤돌아서 나가는 이만수의 뒷모습이었지만 키와 체형이 뉴스에 나온 이만수 회장과 일치했죠. 그날 오후 3시 최영진 총장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대학 이사장이었죠. 총장, 지금 뉴스 봤어? 이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뉴스 말씀이시죠? 최영진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회장 기부 뉴스 말이야. 동문대에 1,000억을 기부했다는. 아, 그 뉴스요? 그런데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 없다고? 그 양반이 우리 학교 졸업생이야. 이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 학교에 기부하려고 했었다는 기사도 나왔어. 최영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그게 맞아. 이틀 전에 당신이 쫓아낸 그 할아버지야. 최영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든 손이 덜덜 떨렸죠. 이사장님, 그게 정말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영진은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1,000억? 1,000억 원을 날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교만과 편견 때문에. 한편 박소연은 SNS에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이오메드 글로벌 이만수 회장을 거지라고 한 한국대 박소연 직원. 1,000억 원짜리를 거지 취급한 몰상식한 대학 직원. 이만수 회장 모독 사건의 주범. 박소연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 사람 진짜 정신이 있나? 5조 원 재산가를 거지라고 키읔키읔키읔. 이런 사람이 대학 직원이라니. 당장 해고시켜야 한다. 박소연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급히 최영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장님, 저 어떻게 하죠? 지금 인터넷에서 저를
나도 지금 큰일 났어. 일단 집에 가서 조용히 있어. 최영진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사장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죠. 오후 5시 대학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2명의 이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영진은 중앙에 앉아 있었죠. 총장, 이번 일에 대해 해명해 보시오.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최영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 판단했다고? 이게 단순한 판단 실수인가? 다른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그것도 우리 학교 졸업생이 기부하려던 걸. 그분을 거지라고 했다면서요? 또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최영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총장의 품위가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사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최영진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행정실 직원도 똑같이 행동했다면서요? 박소연이라는 직원이 거지 분장이라고 했다던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학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이사장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총장, 사직서를 제출하시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언론에서도 난리고 학생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영진은 절망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정유진은 용기를 내어 언론사에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교 조교 정유진입니다. 이만수 회장 사건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KBS의 탐사보도팀 기자 박성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40대의 박성진은 경력 20년의 베테랑 기자였죠.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녹음했어요. 박성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성진은 정유진과 만났습니다. 대학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죠. 그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유진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총장실에서 들려온 고성 쫓겨나는 이만수의 모습, 박소연의 조롱. 그리고 이게 제가 녹음한 파일입니다. 박성진이 파일을 들어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히 확실한 증거네요. 네,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보는 제가 다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런 취급, 익숙하긴 해요라고 하시는데 정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 평생을 그런 편견과 싸우며 사셨을 거예요. 박성진은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 메인 뉴스로 나갈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날 밤 9시 KBS 메인 뉴스에서 특별 기획이 방송되었습니다. 노숙자로 몰려 쫓겨난 졸업생, 사실은 1,000억 기부의 주인공이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KBS 메인 뉴스가 시작되자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저녁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의 진중한 목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죠. 지난 3일 전 한국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국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대학교 캠퍼스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한 노인이 모교에 1,0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찾아갔지만 대학 총장과 직원들은 그를 거지라고 모욕하며 쫓아냈습니다. 이어서 정유진이 녹음한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죠.
거지 주제에 그 입 닫고 꺼져요. 최영진의 목소리가 전국에 방송되자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이만수 회장의 사진이 등장했죠. 이 노인은 바로 세계적인 의료기기 기업 바이오메드 글로벌의 이만수 회장이었습니다. 개인 재산 5조 원, 전 세계 의료기기 업계의 거물이었던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만수 회장은 결국 동문대학교에 1,000억 원을 기부했으며 이는 국내 대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기부입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본 방송팀이 단독 확보한 현장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진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죠.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마지막에 이런 취급, 익숙하긴 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을 그런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런 게 대학 총장이라고? 5조 원짜리를 거지라고? 미쳤나? 한국대학교 완전 망신당했네. SNS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관련 해시태그들이 줄줄이 올랐죠. 거지 회장님, 한국 대총장에 임하라. 5조 원을 거지라고 한 대학. 이만수 회장님 죄송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련 게시물들이 수만 개씩 올라오며 분노의 목소리가 넘쳐났죠.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잘못인데 그 돈도 제대로 못 알아봤네. 진짜 창피하다. 해외에서도 이 뉴스 나가겠어.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일본 NHK 등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죠. 한국의 명문대학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차별 사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대학 총장의 최악의 실수.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진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총장님, 사과 한마디 해주세요. 이만수 회장님께 어떻게 사죄하실 건가요? 최영진은 커튼을 치고 집 안에 숨어 있었죠.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녀의 신상 정보까지 퍼지며 악플이 쏟아졌죠. 이런 사람이 대학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돼? 평생 이 일로 기억될 거야. 박소연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편 한국대학교 캠퍼스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본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죠. 총장 사퇴하라. 우리 학교 망신시킨 총장 물러가라. 이만수 회장님께 사과하라. 현수막과 피켓을 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학교 다니는 게 창피하다. 한 학생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졸업장에 한국대학교라고 써 있는 게 부끄러워.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치며 호응했죠. 교수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상교수회의가 열렸고 만장일치로 총장 사퇴 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총장 밑에서는 더 이상 교육할 수 없다. 한올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격 교육을 하라고 해? 우리 대학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죠. 돈만 보는 천박한 교육계의 민낯. 외모로 사람 차별하는 대학 총장의 몰상식. 이것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인가?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한국대학교 총장 사퇴해야 한다. 92%. 박소연 직원 해고해야 한다. 95%. 이만수 회장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97%. 압도적인 여론이었습니다.
이사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총장, 이제 그만하시오. 이사장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망칠 수는 없어. 최영진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간의 총장직이 사흘 만에 끝나버린 것이었죠. 박소연도 마찬가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해고 처분에 처한다. 인사과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시는 우리 대학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오. 대학 본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임시 총장이 직접 나섰죠.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임시 총장은 아흔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만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과만으로 될 일이야? 1,000억 원 날린 게 사과로 해결돼? 이만수 회장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이만수 회장 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노력해서 성공을 이룬 자수성가형 인물이었고 모교에 보답하려다 모욕을 당한 피해자였으니까요. 저런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지. 돈이 많아도 겸손하시고 우리나라에 저런 분이 계시는 게 자랑스럽다. 이만수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경비원 김 반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 상황에서 이만수를 쫓아낸 당사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내가 그런 분을 쫓아냈다고? 김 반장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비록 총장의 명령이었지만 자신도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이 괴로웠죠.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교에는 항해 전화와 메일이 하루에도 수백 통씩 쏟아졌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학교가 명문대라고? 당장 문 닫아라. 접수실 직원들은 하루 종일 사과만 하고 있었습니다.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지원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죠. 올해 지원율이 작년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입학처장이 침울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시 총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기업 채용에서도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장도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그 학교 출신이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재학생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학생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장 하나 잘못 뽑아서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 학생들은 연일 시위를 벌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한편 정유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제보가 이런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한 일이 맞나? 정유진은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학교 전체가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 정유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유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수 회장의 재단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저에게 왜?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네, 저를요? 정유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날 회장님께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현석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정유진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사흘 후
정유진은 서울 강남의 바이오메드 글로벌 본사를 찾았습니다. 40층짜리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회장실이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이현석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씨죠? 네, 안녕하세요. 정유진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만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만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유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만수의 첫 마디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군요.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물까지 가져다 주시고 그것도 별것 아닌데요. 정유진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이만수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런 따뜻함을 받는 게 쉽지 않더군요. 이만수 같은 성공한 분도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니. 회장님,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해야죠. 진실을 알려주셔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불이익은 없었나요? 이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 정유진에게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그녀를 곱지 않게 봤죠. 하지만 학생들과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만수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제가 새로운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 재단을 제대로 운영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만수가 정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요? 저요? 네,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경험은 쌓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를 보는 당신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편견 없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던 정유진은 감동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수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정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학교에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정유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가시게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요. 이만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정유진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왜 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요. 이만수의 눈빛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도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이만수와 정유진은 함께 한국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만수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죠. 최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함께 온 수행원들. 대학 정문에 도착하자 임시총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임시총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만수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일주일 전의 대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들어가죠. 이만수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총장실로 향하는 길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직원들 모두 이만수를 보려고 몰려든 것이었죠. 하지만 이만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김 반장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만수는 김 반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장이 경비원에게 가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김 반장님. 이만수가 김 반장을 불렀습니다. 김 반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이만수를 쫓아낸 일이 떠올랐거든요. 회장님. 김 반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 반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만수는 김 반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반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명령을 따른 것뿐이잖아요. 이만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때도 미안해 하시는 게 보였어요. 김 반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제가 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만수가 김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좋은 분이에요. 그날에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비원을 먼저 찾아가 위로하는 이만수의 모습에 임시 총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총장실로 모시겠습니다. 이만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어서요. 이만수는 정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 준비된 거 가져올까요? 정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큰 상자를 가져왔죠. 이게 뭐죠? 임시 총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만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장학금 증서가 들어 있었죠. 이만수 장학회에서 선발된 첫 번째 장학생들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국의 어려운 학생들 중에서 선발했어요.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학교 학생도 있습니다. 임시 총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5명이요. 이만수가 증서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 때문에 고민하던 학생들이에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앞에 서 있던 이공계 학생이었습니다. 김민수 학생? 이만수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22살의 김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수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만수 장학회 첫 번째 장학생입니다. 이만수가 장학 증서를 건넸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모두 지원됩니다. 김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가 깊이 절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명의 학생이 모두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쳤죠.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다. 학생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임시 총장은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학교에도 좋은 학생들이 많네요. 이만수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래가 밝은 젊은이들이에요. 그때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합세했습니다. 저희가 대신 사과드려요. 우리 학교가 회장님께 상처를 드려서. 이만수는 학생들을 향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학생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이만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로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정유진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세요. 정유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별것 아닌 일을, 별것 아니라고요? 이만수가 웃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 이름을 정했어요. 이만수가 장학 증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써져 있었죠. 당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장학회를 통해 매년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요. 임시 총장이 감격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이만수는 캠퍼스를 둘러봤습니다. 60년 전 가난한 청년이 희망을 품고 다녔던 그 길들. 이 학교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향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좋은 추억도 많았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유진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어른이구나.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만수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일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만수는 정유진과 함께 교정을 걸었습니다. 유진 씨,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네, 하고 싶어요. 정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아요. 함께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학 정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캠퍼스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이만수 장학회 감사합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현수막들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전국 각지에서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이만수 장학회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이야기였죠. 가난해서 대학을 포기하려던 학생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서 알바만 하던 학생이 공학도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조선가정의 아이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만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흐뭇해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부의 의미구나. 정유진도 장학회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올해 지원자가 작년보다 2배 늘었어요. 그래요? 그럼 지원 규모를 늘려야겠네요. 이만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500억으로 늘리죠. 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이만수 장학회의 모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인생이 바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이만수는 회장실에서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결과였어. 이만수는 확신했습니다. 한 학교에만 기부했다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정유진 같은 좋은 동료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인생이란 참 신기한 거구나. 이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받은 일이 오히려 더 큰 선물이 되다니.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이만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던 아이가 희망을 품고,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들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겠죠.
이만수 회장이 시작한 선한 영향력의 사슬처럼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현실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넨 젊은 여성의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오래된 교훈이 이렇게 생생한 현실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이제 이만수 회장의 이야기는 전 국민이 아는 감동적인 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짐하게 되었죠. 나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만수 회장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